자, 두 번째, 이 낯짝 뜨거운 애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만날 것도 아니고 얘네들 한번 뻥 치러 가겠습니다. 송영길은 붉은 국회 외통위원장이다. 네, 저는요 이 송영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송영길이 참 뭐라고 할까요? 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완전히 그 붉은 송영길입니다. 붉은 송영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송영길이라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제가 이 통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정말 이 마음이 몸만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 이 마음과 그 송영길이가 머리가 굉장히 커요. 큰 바위 얼굴이에요. 진짜 이만해요. 제 한 4배쯤 될 거예요. 근데 이 송영길이가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저 북한의 그걸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이가 국회에 외통위원장이 됐다 했을 때 제가 머리를 이렇게 딱 짚었습니다. 야, 대한민국 국회 끝났다. 이 외통위원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면은 이 스피커,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위원장, 상임위의 위원장, 그 다음에 랭킹 멤버, 간사 이걸 오히려 쳐주지 우리나라처럼 뭐 미통당에 뭐 당직을 뭘 맡고 있고 뭐 원내 총무를 하고 이거 저기 말하자면은 당직에서 뭐 정책위원장 이런 거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송영길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포로 폭파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송영길이 집이 그냥 완전히 북한에서 쏘는 폭탄으로 아작이 나도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라면 자기 집이 북한의 포탄을 맞아갖고 아작난 것보다도 이거는 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북한의 무모함, 난폭함, 네? 이 폭도스러움 이거는 국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김여정이가 어디다 대고 그런 객적은 소리 그런 폭언을 저지르면서 말폭탄에 이어서 진짜 폭탄을 터뜨려 갖고 즉 남한의 재산을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시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요 이거 걸어야 돼요. 이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오늘 김문수 전 도지사가 이거는 김여정이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 김여정이한테 이런 말 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북한 재산 다 압류해갖고 이거 받아 챙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이라는 데는 뭘 합니까? 미통당의 대변인이 만약에 저였다면 당장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하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해서 토탈로 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 말하자면은 이 사회하고 같이 공동에 말하자면은 공조를 해가지고 다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을 완전히 목을 조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정말 KJM님께서 저런 인간이 외통이라니 나라가 위험해진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요, 송영길은요, 그러고 나서 오늘 김현정 뭐 쇼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다. 그리고 내가 기자회견도 안 한 건데 그걸 왜 언론이 기사화를 하나? 아니, 이 사람 오선 의원 맞습니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외통위원이고 오선 의원이고 인천시장까지 했으면은 기자회견만 한 것만 기사화가 됩니까?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다못해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 이것도 사진 찍히지 않습니까? 저도 물 마시는 거 사진 많이 찍혔어요. 왜? 근데 물을 마시면은 기본적으로 목이 탄다. 뭐 이 초조하게 뭐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물 마시는 장면을 사진을 안 찍히려고 노력하는 게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기자회견 그러면 앞으로 송영길이가 말한 거는 기자회견 아니면은 절대로 기사회 시켜줘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는 요즘 기자들을 보면요, 정말 이 벨도 없나 봐요. 대한민국 기자들 벨도 없나 봐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MBC라든가 뭐 KBS 이런 데를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점령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PD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짓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우리하고 이 다른 여맹위원장인가 저게 남맹위원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쟤네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생각,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적기가가 다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MBC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 송영길이가 이 말하는 거는 자, 기자회견을 안 하는데 왜 기사화를 하나? 제가 이 송영길이 말을 듣고 라오스하고 베트남을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임채정 의정 시절에 제가 라오스하고 베트남을 이제 임채정 의장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몇몇 이제 기자들하고. 근데 어땠느냐?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임채정 의장이 좀 약간 예민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채정 의장이 이거 저기 삭제해달라고 그랬더니 딱 거기에 있는 그 베트남 의장이 씩 웃으면서 그런 걱정은 이 베트남에서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채정 의장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통제가 돼 있고 우리가 쓰라고 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를 이거는 뭐 삭제를 해주세요. 이건 엠바고를 해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임채정 의장도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랬어요. 아니 의장님 저렇게 공산주의 이 좌파 사회주의가 언론을 저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임채정 의장님께서는 아직도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군인들이 용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랬더니 그게 말이야 전의원은 맨날 말을 독하게 해 막 이러면서 벅벅 긁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제 베트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송영길과 베트남하고의 이 끈끈한 인연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제가 이건 안영환 의원한테 들었는데 그 모든 게 제보한 게 베트남에서의 그 핑크빛 러브 이게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영환 선수가 이 대변인이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웃기게도 그게 먹히질 않더라는 겁니다. 왜? 말하자면 인천의 그 모구는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경도된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에게 단 하나라도 정말 정확한 사실, 정말 저는요, 그 4월 15일 날 180석 했을 때 정말 그 다음날 아침까지 꼼짝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쇼크가 커서. 자, 이런 국민하고 뭘 도모할 것이냐. 이 추스리는데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 PD 수첩이라는 걸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부정선거에서 까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쟤네들이 털보 김어준이도 완전히 손절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하고 민경욱이하고 동급에 놓으면서 얘네들은 다 또라이들이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제 김어준이라든가 주진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용도 폐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얘네들 보니까 윤미향이처럼 돈미향이처럼 너무 뒤끝이 안 좋아. 그럼 돈미향이처럼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르자. 그래서 어저께 PD 수첩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개그하냐 뭐 웃기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 김어준이를 카트하는 거. 김어준이를 손질하고 김어준이 용도 폐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요즘 김어준이가 이재명한테 은근슬쩍 러브콜 보내고 박원순이한테도 은근슬쩍 러브레터 보내고 이런 게 왜 그렇겠습니까? 걔네들은 먹고 사는 데는 아주 빠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이야말로 좌파의 대학생 애들 뭐 낙검수 콘서트 가는 애들 그런 애들 막 모금해가지고 등쳐먹은 거죠. 윤미향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은 아마 김어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둘이 또 이렇게 비슷하기도 하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송영길이가 결국은 뭘 얘기한 거겠습니까? 즉, 이제는 언론도 내가 기자회견 안 했는데 왜 기자들을 쓰냐? 이거는 임채정 의장이 말하자면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공산주의 언론 보고 막 했다가 우리는 다 통제됐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써준다. 이게 벌써 이 물이 팍팍 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윤건영이라는 이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참 힘든 이 윤건영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감싸야 된다. 그리고 왜 탈북자를 국회의원으로 삼았느냐. 거기다가 또 재산 다툼하고 있는 이 김홍거리, 이 모질이 김홍거리는 또 뭐라고 했느냐. 금강산 관광 이거를 해줬으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을 배짱을 갖고 눈 딱 감고 딱 해줬으면은 질러버리는 배짱이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진작 평소에 재산 다 주고 이번에 타는 1000만원짜리 통장도 다 갖다 주고 그랬으면 우리 집에 강도 안 들어왔을 텐데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집에 와가지고 온 집안을 막 그냥 다 뒤지고 있는 통장 없는 통장 다 갖고 가고 막 엄마가 냉장고에 숨겨놓은 돈까지 다 갖고 가는 것처럼 완전히 폭발을 시켰는데 우리가 진작 금강산 관광을 해줬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정말 뒷목 잡을 일입니다. 네, 우리 헤더님께서 오랜만에 라이브 시청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헤더씨님 정말 반갑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헤더님께서는 뭐랄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따뜻하고 우리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네, 자, 김갑수도 KBS에서 출연 금지 당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부터 김갑수까지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이제 손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갑수도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했죠.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최민희도 손절할 거라고 봅니다. 최민희도 굉장히 이렇게 모금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조국백서 3억 원 이거 하는데 사무총장이 최민희예요. 근데 3억 원 어디 갔습니까? 조국백서 아직도 나오지 않고. 최민희도 아마 손절할 수도 있죠.